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정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본 주름 개선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 중에 콜라겐 크림을 바르면 주름이 줄겠죠?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직접 써봤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요. 그런데요, 정작 제 피부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더라고요. 콜라겐 크림 자체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같이 쓴 제품이었습니다. 특정 토너와 함께 쓰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주름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고 해서 썼는데 오히려 피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직접 그 조합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콜라겐 크림과 함께 쓰면 절대 안 되는 최악 조합이 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발라야 피부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 당신 피부엔 어떤 조합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콜라겐 크림과 토너를 같이 쓰셨는데 눈과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하셨죠. 피부도 건조해지고 거칠어졌다고도 하셨어요. 그땐 제품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사용하신 토너를 확인해 보니 알코올 성분이 주성분이었습니다. 알코올은 순간적으로 산뜻한 느낌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쓰면 수분을 빼앗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콜라겐 크림은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피부가 자극을 받은 상태에선 흡수되기 어렵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죠. 피부과 학회 자료에도 알코올 후 보습제 사용 시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결국 문제는 제품 자체보다도 사용 순서였습니다. 그 환자분은 순서를 바꾼 뒤에 피부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그 조합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콜라겐 크림을 평소대로 바르기 전에 알코올 토너를 얼굴 전체에 도포했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4, 5일쯤 지나면서부터 눈 밑이 당기기 시작했고 볼 주변 피부결이 거칠어졌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컨디션 문제려니 넘어가려 했는데요. 비슷한 실험을 다른 부위에 반복해보니 패턴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약간의 따가움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장 전에 알코올 토너 무심코 바르고 계시진 않나요? 의사로서 환자분께 권하는 제품을 제 피부에 먼저 시험해보는 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합도 그렇게 직접 실험했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콜라겐 크림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쓰는 이거지 피부에 장기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순서 하나가 피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 경험이고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아무리 좋은 크림을 써도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땐 꼭 사용 루틴을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요. 세안 후 알코올 토너 바르고 그 위에 콜라겐 크림 발랐어요. 겉보기에 딱히 이상 없어 보이죠? 근데요, 이 루틴은 피부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는 세안 직후 가장 민감한 상태의 피부에 자극을 주고 그 위에 콜라겐 크림을 올리면 보호막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 영양이 흡수되기보단 자극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피부 장벽 파괴 루틴입니다. 실제로 이런 루틴을 쓰던 환자분 한 분이 눈 밑 홍조와 건조감이 심하게 반복됐습니다. 제품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 많이 개선되셨어요. 결국 콜라겐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전에 쓰는 제품과 순서가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권장드리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세안 후엔 수분 진정 토너를 먼저 사용하세요. 피부 장벽을 자극하지 않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무알코올 성분 중심의 토너가 좋습니다. 둘째, 그 다음에 콜라겐 크림을 발라주면 보습과 탄력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단순한 것 같아도 피부에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전에 50대 후반에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처음엔 알코올 토너를 쓰고 그 위에 고가의 콜라겐 크림을 바르고 계셨죠. 근데 피부가 오히려 거칠어지고 주름이 더 부각돼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품을 바꾸지 않고 사용 순서만 바꿔드렸습니다. 2주 뒤 눈가의 붉은기와 당김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피부가 덜 당겨요. 화장도 더 잘 받아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바꾼 건 순서 하나였는데 피부가 다르게 반응한 거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제품보다 루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알코올 성분 표기와 제품 고를 때 성분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성분에 정직합니다. 특히 콜라겐 크림처럼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땐 함께 쓰는 제품의 성분표 확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알코올이라는 말이 꼭 알코올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성분표에 에탄올, 변성알코올, 벤질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피부를 빠르게 건조시키거나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죠. 특히 민감성 피부나 50대 이상 여성 피부엔 이런 자극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분표에서 알코올이 앞쪽에 위치한 제품은 피부 자극이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순히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제 다음으로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자주 쓰는 3가지 토너 성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 이야기예요. 그분은 몇 년 동안 한 가지 조합을 계속 써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알코올 성분 토너와 콜라겐 크림이었죠. 주름이 점점 깊어진다면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피부 전체에 붉은기와 각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조화, 진짜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앗아가고 콜라겐의 흡수율까지 낮추는 성질이 있어요. 그분의 경우 크림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 거죠. 순서를 바꾸고 자극 성분을 줄였더니 3주 만에 눈가 주름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콜라겐 크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사용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합니다. 두 번째, 알코올 없는 수분 중심 토너를 살짝만 톡톡. 세 번째, 콜라겐 크림은 토너가 완전히 흡수된 후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피부가 촉촉하면서 끈적이지 않아야 콜라겐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이 순서를 가장 먼저 바꿔드려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안 후 얼굴이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오히려 수분 증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콜라겐 크림은 바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바꿔도 흡수율이 달라지고 피부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극 없는 루틴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눈가랑 입가 주름이 갑자기 깊어지고 피부 당김도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제품을 바꿔봐도 도움이 안 됐다고 하셔서 사용 순서를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세안 후 알코올 토너 바르고 바로 콜라겐 크림을 바르고 계셨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조합이지만 피부에는 위험할 수 있는 루틴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건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 알코올 없는 수분 토너. 둘째, 충분히 흡수된 다음 콜라겐 크림 바르기. 셋째, 손바닥 열로 크림을 눌러 흡수시키기. 순서만 바꿔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신 지 2주가 지나자 눈가 주름과 당김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본인도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간단한 건 줄 왜 이제 알았을까요? 라고 하셨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바르느냐였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일수록 기초 루틴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피부에 있어 습관은 곧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은 피부를 지키고 나쁜 습관은 노화를 앞당깁니다. 예를 들어 세안 후 차가운 물로 헹궈내지 않고 뜨거운 물로 얼굴을 자주 씻거나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묻혀 피부를 세게 닦는 분들, 이런 습관들이 피부 장벽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매일 쓰게 되면 피부는 보이지 않게 건조해지고 콜라겐이나 영양 성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발랐으니 괜찮겠지 싶지만 속은 이미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 자료에 따르면 일상 속 잘못된 스킨케어 루틴만으로도 피부 나이를 평균 3년에서 5년 더 빨리 노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습관 무심코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루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진료실에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주름이 갑자기 깊어졌고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졌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좋은 크림을 꾸준히 써왔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용 중인 루틴을 물어봤습니다. 세안 후 알코올 토너 바르고 그 위에 콜라겐 크림 바르고, 이 순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토너로 피부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콜라겐을 덮어버리니 영양은 흡수되지 않고 자극만 더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안 후 알코올이 없는 보습 토너를 먼저 바르고 콜라겐 크림은 약간 마른 후에 살짝 덧바르도록 했습니다. 2주 후 그 환자분이 다시 오셨는데요. 요즘은 화장도 잘 받는 것 같고 건조함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냥 쓰던 루틴 계속 반복하고 계신가요? 바꾼 건 제품이 아니라 순서 하나였을 뿐입니다. 피부는 민감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쓰는 루틴이 진짜 피부에 맞는 순서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라겐 크림의 효과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느냐가 핵심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세안 직후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어서 흡수보다 자극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세안 후 곧바로 콜라겐을 바르기보다 보습 토너나 약산성 에센스로 피부 pH를 먼저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안정된 상태에서 콜라겐을 바르면 효과가 훨씬 잘 납니다. 두 번째는 도포량과 도포 방식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소량씩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듯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 온도가 낮을 때보다 약간 따뜻한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약간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름이 집중된 부위는 한 번에 바르는 것보다 2, 3분 간격을 두고 덧발라주는 게 흡수력과 지속력에 좋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피부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방법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쓰는 방식이 정말 흡수에 맞는 순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 크림을 바르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위에 올린 순간보다 흡수된 뒤
어떤 환경에서 유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매일 콜라겐 바르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세히 물어보면 급수 아무것도 안 바르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콜라겐은 단백질이에요. 외부 자극이나 건조한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면 흡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흡수 이후 보습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수분 크림이나 마무리용 보호 크림을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바르시는 경우라면 슬리핑 팩처럼 피부의 수분막을 형성해주는 제품으로 덮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주름의 깊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그 자체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바르고 끝이 아니라 지켜주는 관리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조합들 사실 전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쓰는 제품들이죠. 콜라겐 크림, 알코올 토너, 클렌징 티슈, 기초 보습제, 색조 메이크업까지 하나하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쓰는 순서나 조합이 잘못되면 그게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걸 썼는데 왜 내 피부만 더 나빠지죠? 라는 말이었어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품보다 사용 방식이 문제였어요. 콜라겐 크림은 분명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알코올 토너처럼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는 제품과 함께 쓰거나 흡수 이후 수분막 없이 방치하면 효과는커녕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사용법이 아니라 피부 보호 전략입니다. 내가 바르는 순서 하나가 몇 년 뒤 내 얼굴의 탄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피부 루틴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처음엔 이걸 몰랐습니다. 제품이 나쁘다기보단 쓰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땐 그냥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썼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건 순서였습니다. 피부에 흡수되는 타이밍, 성분 간의 충돌,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할 루틴. 이걸 조금만 알았어도 피부는 훨씬 덜 고생했을 겁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기보다 직접 써보고 확인하고 환자분들께 적용해보며 조심스럽게 전달해왔습니다. 내 가족이라면,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말할까?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름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루틴 앞으로도 계속 공유드릴 테니 꼭 구독해 주시고 함께 지켜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런 조합 썼는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젠 아셨죠? 콜라겐 크림 자체보다 함께 쓰는 제품과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건 좋은 성분이라던데 왜 바르고 나서 더 건조하죠? 좋다고 해서 같이 썼는데 왜 주름이 더 심해졌을까요?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인데도 조합에 따라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바르고 있는 그 조합의 진실을 확인해 보시게 될 겁니다. 과연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건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꼭 뵐게요.